안녕하십니까. 3부로 순서를 맡은 강남정서학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부하고 2부에서 이제 저희 이종서 대표님, 본부장님하고 그리고 김병진 연구소장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3부에서는 실제로 이 시각에 제일 필요한 얘기. 사실 2부 얘기는 정시 원서는 아직은 좀 멀었죠. 시간도 좀 여유 있고. 근데 3부는 당장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갈 건가 말 건가, 논술을 볼 건가, 면접을 볼 건가, 그것들을 먼저 결정하는 그런 것들에서 좀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이, 그런 내용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앞에 계신 두 분 연사분들도 저희 학원의 강사 출신이셨고,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강사가 들어와서 원장이 됐지만은, 저희는 모든 임원들이 다 강사 출신이에요. 강사하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어떻게 상담했었는지 그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 사례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작하도록 하죠. 대학교일보사 응시하는데, 일단 지금 이 시간에 제일 고민되는 건 이거 아닙니까? 대학교일보사 응시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학교일보사 응시협의 기준은 당연한 거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정시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5개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5개의 사례를 다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하고 약속한 시간들 두 분 연사들께서 너무 많이 쓰셨어요. 벌써 각 한 분당 한 15분씩 더 쓰셔서 저는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한 30분 준비했는데 한 15분 만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끝냈는데 잘 들으시면은 도움되는 얘기들 많이 있을 테니까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일보사 응시협의 기준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시 지원이 가능한가? 정시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으면은, 내가 지금 지원한 대학이 정시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으면 굳이 여기 갈 필요 없겠죠.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으면. 근데 정시에서 지금 쓴 원서를 쓴 데를 갈 수 없어요. 합격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수시에서 합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시에서 이 대학을, 논술을 또는 면접을 볼 건가 말 건가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점수가 만점을 맞았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강남청설 원장을 오기 전에, 이전에 이제 일산청설 원장인데, 제가 원장하면서 거기서 수능 만점에서 3번 나왔었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3번이 나왔는데, 걔네들은 그 어머니들을 제가 설명할 때 본 적이 없어요. 안 오십니다. 그냥 원서 쓰면 되니까, 정시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도적인 점수가 나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 데나 가도 되니까. 또는 내가 쓴 모든 대학의 최저 컷을 못 맞췄어요. 수능 최저를, 논술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못 가니까. 그런데 수능 최저는 통과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오시는 거죠. 그럼 그때 판단할 근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시지원대학과 정시지원대학이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 자,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잡았는데요. 이 키워드 4가지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대학의 대학별 반영비를 고려해라. 앞에서 계속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딱 가채점 성적표 받아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만 볼 수 있어요? 원점수만 볼 수 있고 합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점수가, 아직은 표준점수가 안 나왔죠. 성적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 각 기간에 배치표 서비스를 들어가면 표준점수가 나올 겁니다. 100분위가 나올 겁니다. 근데 표준점수나 100분위라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것들이에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1대1 대 1대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경희대 간호학과를 원서를 쓴 학생인데, 경희대 간호학과 표준점수 375점, 그러니까 표준점수 1대1 대 1대1이 375점이 나왔어요. 근데 경희대 간호학과는 375점이면 저희가 보통 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갈 수 있어. 상위적 5.57% 정도면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얘는 논술을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종이 배치표상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종이 배치표상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대학교로 환산해서도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친구 자연계예요, 인문계예요? 예, 수학 수리 가형했죠. 자연계입니다. 자, 자연계인데 가형, 수리가 높아요, 낮아요? 다른 과목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3등급이에요. 그러면 대학교로 환산하면은 5.53%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왜? 이과는, 자연계는 수학을 많이 반영하잖아요. 수학을 가장 많이 반영하니까 이 친구는 낮아져요, 점수가. 그럼 이 친구는 정시 때
지금 1대1대1대1로 종이 배치표 상으로는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학교 한 사람을 돌리면 이 친구는 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 갑니다. 갈 수 없는 점수 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논술 보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뭘로 결정해야 되는데, 대학교 반영 비율을 보고 경희대 수능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두 개의 표를 보고 얘기했지만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점수가 그냥 1대1대1대1로 보면 종이 배치 표수가 낮았던 학생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왜? 얘가 수학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한산 점수의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 연사도 했고 두 번째 연사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연사는 스킵할 거예요. 근데 대학교 반영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학교 환산 점수를 어머님들이 요즘 대학들이 많이 친절해졌어요. 많이 친절해져 가지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집 요원 옆에 각 대학의 대학교 환산 점수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표하시는 대학마다 들어가 다 둘러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일 간단한 건 저희 같은 이투스 같은 또는 다른 기관의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배치표를 확인하시면은 한꺼번에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실질 경쟁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 C라고 얘기했는데 봤더니 국어가 95점, 수학이 90점, 생활과 윤리가 50점, 윤사가 48점입니다. 물론 전년도 성적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아이들을 갖고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전년 성적인데, 근데 이 학생이 이런 성적을 맞고 봤더니 학생 C의 성적을 했을 때 표준 점수 기준 한양대, 이 학생은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과 그 다음에 외대 LT 학부를 지원했어요. 논술을 보러 갈 건가 말 건가 고민해야 돼요. 자, 그런데 상위 누적 백분위가 몇 퍼센트? 2.61%가 나왔어요. 상위 누적 백분위가 2.61%. 상위 누적 백분위 뭔지 아시죠? 쭉 전체 시험 본 애들이 100명이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2.61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그런데 한양대 파경 나중에 정시 쓸 때 몇 퍼센트여야지 우리가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합격이 아니라. 혹시 아세요? 몇 퍼센트? 재수생 부모님들 계시면 아실 텐데 한양대 파경은 1%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 원서를 써요. 외대 LT 학부는요, 외대 LT 학부는 뭐 해마다 다른데 1.6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원서를 써요. 자, 근데 이 학생이 2.61%잖아요. 2.61%면 어딜 가야 돼요? 둘 다 정시에서는 원서를 쓸 수 있다 없다? 힘들다. 이해되시죠? 둘 다 힘들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시험을 보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시험을 보러 가야죠. 그런데 앞불싸, 얘네들이 같은 날 시험을 봐요. 그럼 같은 날 시험 보는 학교를 왜 원서를 썼을까요? 두 학교를. 뻔하죠. 한양대는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대 LT는 최저가 어때요? 세요. 그러니까 최저가 맞으면 외대를 가고 최저를 못 맞으면 한양대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원서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서를 6개를 쓰다 보면은 시험 본 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디 피해갈 데도 없고 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121, 121 등급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외대 LT를 통과했어요. 자, 외대 LT를 통과했는데 그럼 이제 시험을 어디 보러 가야 돼요? 외대 보러 가야 돼요? 한양대가 좋아요? 외대가 좋아요? 자, 원서를 할 때는 최저를 통과한 외대 LT를 가겠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딱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그래도 한양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한양대 파경을 더 가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이라는 걸 따져보자.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대 LT 학부는요, 국수영탐 1, 세계 등급합 4가 최저예요. 아까 그 친구는 그 최저를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자, 저걸 만족한 애들은 전국의 7.5%만 만족해요. 근데 한양대는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저가 없으니까 한양대는, 그러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한번 자료를 봤더니
한양대는 올해 한양대 파경의 논술 경쟁률은 121대 1이에요. 121대 1. 그런데 외대 LT의 논술 경쟁률은 올해 같은 경우에 57대 1이에요. 원서 지원 경쟁률. 근데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양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그게 다 실질 경쟁률이죠.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외대 LT는 자 57대 1인데 그 중에 7.5%만 통과했다. 그럼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물론 거기를 원서를 지원하는 애들은 전국의 7.5%보다 많이 붙었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높은데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겠어요? 낮은데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겠어요? 낮은데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죠, 당연히. 더군다나 이 학생은 정시로 가면은 외대 LT나 한양대 파경에 둘 다 가기 힘드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둘 다 내가 최저를 통과했다, 둘 다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이런 거죠. 100대 1을 선택할 건가, 20대 1을 선택할 건가, 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할 건가, 합격 가능한 대학을 선택할 건가. 이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판단하셔야 되겠죠. 근데 입시를 다루는 저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합격 가능성이 높은 데를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정시보다는 정시에 붙기는 힘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시 군 배치를 고려하라. 이것도 아까 우리 두 번째 김명진 소장님이 이미 얘기를 다 했던 얘기라서 제가 이거는 그냥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시 군 배치, 어떤 학생이 성균관대 한양대, 근데 둘 다가 정시에서 같은 학교예요. 그랬을 때 어디를 더 많이, 둘 다 같은 학교일 때 문과 학생은 성대 경영을 가고 싶어요? 한양대 경영을 가고 싶어요? 네? 성대 경영 가고 싶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양대 경영 나왔는데 슬퍼하겠네요. 성대 경영을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도 통과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논리로 하면은 한양대는 실질 경쟁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성대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제일 잘 본 과목이 뭐예요? 점수 보시면 수학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은 제가 아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는 제가 어디를 권했냐면 한양대를 권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한양대 경영은 수리 논술이 있어요. 성대는 없고요. 이 친구가 원래 수학을 이 점수보다 더 잘하는 친구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실질 경쟁률을 고려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관적인 거, 실질 경쟁률이 객관적인 거라면 주관적으로 나한테 더 유리한 건 뭘까? 내가 잘하는 거 또 같이 감안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정시 군 배치 고려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네 번째, 실제로 그럼 원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정시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죠. 자, 중대 미컴을 지원한 학생이에요. 중대 미컴을 지원한 학생인데 학생 2는 표준 점수 기준 상위 누적 100분의 1.87%예요. 중대 미컴은 정시에 몇 %인 학생들이 쓴다? 보통 1.7 내지 1.8% 정도가 걸리면 중대 미컴을 써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학생은 중대 미컴이 적정해 정시에서 원서를 써볼 만한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논술을 보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얘를 논술을 보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얘기하는 것은 정시에 이 학생이 중대 미컴보다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중대 미컴보다 못한 데를 갈 거면 여기 논술을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 중대 미컴 딱 하나만 보고 여긴 적정이니까 정시 한번 노려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시에서 가군이든 나군이든 얘보다 더 높은 데를 하나 한번 질러보자, 도전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적정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봤더니요, 중앙대보다 상위대를 목표해서 시험을 보러 가지 않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전체 그림을 그려볼까요? 중앙대 수시 응시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중앙대보다 상위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중대 미컴은 어디에 있냐면요, 나군에 있어요. 아까 군 얘기했었죠, 나군에. 자, 그럼 가군과 나군, 왜 다군을 얘기하지 않죠, 제가?
이 표에 다군을 안 쓴 이유가 뭘까요? 재수생부모님들 금방 아실 텐데 지금 고3이 첫 아이예요? 다군을 안 쓴 이유, 다군엔 중대보다 좋은 학교가 없어요. 인문계에서 중대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가군, 나군에서 연고대 붙을 만한 애들이 다군에는 중대를 붙어요. 물론 붙고 안 가죠. 아니면 붙고 반수하든지. 자, 그런데 봤더니요, 그럼 나군에 중대 미컴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중대보다 더 좋은 학교를 쓰겠다? 그럼 가군에 써야 되네요. 나군에 중대가 있으니까. 그럼 가군에 서강대나 성대를 써야 돼요. 가군에 서강대나 성대를 쓰면 나군은 중대 미컴을 쓰기에는 겁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시원서 어떻게 써요? 1승 1무 1패 이렇게 써요. 1승 1무 1패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초합 하나, 추가합 하나, 써봤어 하나. 어디 떨어졌어? 이번에 연대 썼는데 안 됐어. 써봤어 하나. 이게 1승 1무 1패죠. 그리고 제일 좋은 원서는 뭐다? 문 닫고 들어가는 원서. 내가 문 닫고 들어가면서 DA한테 야 미안해, 너 내년에 와, 나까지였어, 뭐 이렇게 들어가는, 점수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런데 봤더니 가군에 얘가 그럼 중대보다 좋은 학교를 쓰겠다고 수시를 안 쓰는 거니까 그럼 서강대나 성대를 써야 되는데 그럼 나군은 어디를 써야 되나? 봤더니 나군은 남는 게 중대 미컴을 쓰니 겁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붙어야 되니까. 가군은 도전이니까. 그럼 나군은 어디 써야 되지? 안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미컴 뭐였으니까? 적정이었으니까. 그럼 중대 아래 학과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또는 그럼 나군은 나는 그래도 최소한 중대 미컴 이상 가야 되겠어. 그럼 가군을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군은 경희대나 시립대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실제로 정시까지 가면은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합격할 확률이 높다, 낮다? 낮다. 현실적으로 중대 미컴 이상을 합격할 확률이 높다, 낮다? 낮다. 안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므로 이 학생은 수시 논술을 보러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러 가야 된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한번 적정은 놔두고 하나 더 질러볼까 했는데 또 하나 더 질러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A안을 선택할 경우 최종 등록대학은 중앙대 미디어가 아닐 수 있고요, 아니면 중대 하이학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러므로 실제 정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조합해보자, 이런 말씀이죠. 지금 포기한 그 대학보다 좋은 곳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응시 판단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자, 2년 전 아이예요. 얘는 작년 아이가 아니고. 2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만점자를 3번을 만들었는데 이 해에 수능 만점을 못 만들었던 해예요. 그래서 망했다. 제가 수능 만점을 기대했던 친구가 점수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이과 학생이에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 4문제 틀려왔어요. 만점을 기대했는데 4문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거보다 잘 보셨나 봐요. 4문제 틀렸는데 국어가 하나 틀렸고 수학이 하나 틀렸고 영어는 다 맞았고 물원이 하나 틀리고 지투가 하나 틀렸던 친구예요. 4문제 틀려가지고 저희는 수능을 보잖아요. 저희하고는 수능을 보면은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아까 나와 있던 우리 김병진 소장님께서 있는 책임자로 있는 연구소에서 밤샘 작업을 해서 우리한테 뭘 보내주냐면은 우리 학생들의 누적 100분위 점수를 다 보내줘요. 오늘 몇 시에 왔나 봤더니 제가 메일을 열어봤더니 6시 57분에 왔더라고요. 어떻게 밤샘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저희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갖고서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나가지고 너 내일 시험 보러 가, 너 내일 시험 보러 가지 마,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4문제를 틀려갖고 왔는데 이 친구는 그 다음날 울산대 의예과 시험을 보러 가려고 했던 친구예요. 울산대 의예과가 시험을 볼까 말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4문제를 틀렸으니까 울산대 의예과보다 좋은 대학이 어디 있어요? 생각나시는데 울산대 의예과보다 좋은 대학은 뭐죠? 서울대 의예과밖에 없잖아요.
울산대 의대학교는 소위 말해서 메이저 의대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건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네 문제 틀리면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년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걸 어저께 이 성적표를 어저께 번외편으로 붙인 거예요. 왜? 어젯밤에 갑자기 붙인 거예요. 왜? 어제가 불수능이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2년 전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년 전 성적표라서 영어가 등급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와서 네 문제 틀렸다고 저한테 왔어요. 네 문제 틀렸으니까 서울대 의대는 안 되겠죠. 울산대를 시험 보러 가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걸 저도 깜짝 놀랐죠. 네 문제가 틀려왔어? 그런데 마침 연구소에서 밤샘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준 자료가 있었으니까 봤죠. 봤더니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은 이 친구가 네 문제나 틀렸는데 그의 시험이 어려워서, 특히나 뭐가 어려웠어요? 보면은 영어가 어려웠어요. 영어가 138이 표점이 나왔거든요. 이건 드문 경우였어요. 영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 친구가 영어가 100점이 맞았거든요. 영어를 100점 맞아서 딱 봤더니 얘가 표준 점수 기준으로 상위적 0.02% 나오더라고요. 상위적 0.02%? 계산해 봤죠? 그 당시 시험 봤던 이과생이 24만 3천 명인데 0.0이 했더니 얘가 전국 49등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국 49등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뭘 잘 봤다고요? 영어를 잘 봤어요. 그리고 국어, 수학, 과학을 다 틀렸어요. 국어, 수학, 과학을 다 틀렸으니까 얘는 만약 서울대식으로 환산하면 환산 점수가 밀릴까요? 아니면 좋아질까요? 나빠지겠죠. 왜? 서울대는 뭘 많이 보니까? 수학을 많이 보니까. 과학을 많이 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수학, 과학을 많이 보니까 아마 밀릴 거야. 어느 정도나 2배 정도는 밀릴 거야. 대학별 환산 점수니까. 그럼 전국 100등이 되는 애예요. 그럼 전국 100등이 되는 애를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서울대는 몇 명 뽑는데? 그 당시, 지금은 30명 뽑는데요. 그 당시에 25명을 뽑았어요. 서울대 정원이. 서울대 정원은 25명인데 더군다나 서울대는 추합이 있다 없다? 서울대 의예과예요. 서울대 공대는 추합이 있어요. 서울대 의예과는 추합이 있다 없다? 서울대 의예과는 역대로 추합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25등 안에 들지 못하면 얘는 울산대 의예과 시험 보러 가야 되죠. 괜히 메이저 의대 시험 안 보고서 나중에 마음 졸이니. 맞죠? 자,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히나 올해처럼 불수능 또는 물수능에서는 객관적으로 점수를 확인해야 돼요. 이런 표를 가지고서 내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서울대 의예과는 그 당시에 25명을 뽑았습니다. 그래 연대, 가톨대, 울산대, 성균대, 저 메이저 의대로 가는 데죠. 봤더니 전체 인원 고려시에서 메이저 의대는 합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얘는 어디를 합격할 것 같다? 가톨릭대. 역시 무엇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대학별 환산 점수 때문에. 비율이 연대는 가톨릭대 2대 3대 3대 2였거든요. 영어를 30%를 줬다고요. 얘는 영어를 다 맞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를 했으면 얘는 불리할 건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가톨릭대는 될 것 같아. 자, 그럼 서울대는 가톨릭대가 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능성이 없으면 울산대를 시험 보러 가야죠. 그런데 서울대는 어떨까? 봤더니 이제 학생하고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 현재는 서울대식으로 전국 100등인데 한번 생각해보자. 25등 안에 들려면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제부터 생각하는 게. 자연계 수능 상위 100명인데 야 100명 중에 제가 학생한테 했던 일 그대로 할게요. 100명 중에 있잖아 30명은 수시로 납치되지 않았을까? 너보다 잘 본 100명 중에 30명은 어딘가 끌려가지 않았겠니? 그럼 70명 남을 거야. 70명 중에 있잖아 과탐 2를 안 하는 애가 30명은 있지 않을까? 요즘은 서울대보다 의대가 더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2를 안 하고 많은 재수학원들이 원을 해요. 전년도에도 모 학원에서 이과 만점자가 나왔었는데 재수생이 걔가 연대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못 가고. 왜? 원을 했으니까. 아마 올해도 어디서 만점자 나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과탐 2를 얘는 했으니까 과탐 2를 안 한 애가 몇 명 있을까? 30명 되지 않겠니? 요즘 분위기 봐서는. 그럼 이제 몇 명 남아? 40명 남겠지. 그 다음에 너가
네 문제 틀렸어. 근데 넌 지금 나랑 얘기하니까 뭐 얘기가 되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인데선 저희처럼 수능 다음날 애들을 오전 8시에 불러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하는 강아랑 청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문제를 틀렸거나 2문제를 틀렸던 애들이 겁나잖아요. 올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올해도 내가 실제로 몇 문제, 등수는 안 그런데, 등수는 별로 안 떨어지는데 틀린 원점수 개수로 보면 엄청 불안한 사람들 많잖아요. 남들을 안 믿고, 남들은 나보다 더 틀렸을 거라고 믿어줘야 되는데, 남들을 안 믿고 자신만 못 봤다 생각하고, 그런 애들이 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문제 틀리고 2문제 틀리면 겁나서 서울대 의예과를 못 쓰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런 애가 10명은 될 거다. 그럼 30명 남는다. 그 다음에 30명 중에서 있잖아, 30명 중에서 서울대 의예 점수는 되지만은, 서울대 의예 점수는 되지만은 나는 의사는 싫어, 의대는 싫어, 난 피보기 싫어, 이런 애가 적어도 5명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가 25번째로 합격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 혼자 판다니까 저 혼자 동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똑같이 전달하고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라.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서울대 가지, 울산대를 시험 보러 가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어머니께서 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결과적으로 최종석체에서 이게 최종성적표예요. 제가 최종성적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사실은 이 학생을 해마다 설명회 때보다 불러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못 불렀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자기 점수를 다 까요. 나 이렇게 맞았는데 이렇게 해서 갔어요 라고 막 떠들어주는 친구여가지고, 이 친구가 이래서 가채점보다 수학 표점은 하락했는데 다른 과목이 다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최종 결과는 서울대 의예과를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몇 등을 합격한지 아세요? 24등으로. 정확한 등수는 아니지만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서울대는 몇 명 안 되니까 추적을 해봤더니 24등 정도의 점수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물론 가톨릭대는 장학생 입학도 가능했고요. 자, 얘가 애초에 첫날 시험 보고 온 충격만으로 4문제나 틀렸으니, 그 4문제나 틀렸다는 그 충격만으로 만약 울산대를 시험 보러 갔으면, 얘는 논술도 엄청 잘 썼거든요. 그러면은 합격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판단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부터 오늘 밤까지,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결정하고, 근데 그 빠르게 결정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결정은요, 제가 컨설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결정은 단순히 제가 지금 이 학생을 했던 논리를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냥 단순히 얘가 몇 등이니까 간다 만다, 얘가 몇 퍼센트니까 간다 만다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주변 상황들,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처음에 이종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좌절하지 마세요. 급해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합격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 재수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 30% 쓰는 거 합격하고 오는 애들입니다. 3월 달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